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에 알람이 울립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눈을 떴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소희의 얼굴을 보니 요즘 표정이 많이 어두워진 것 같습니다. 43이라는 나이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조용히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의정부에서 마포구까지 출퇴근하는 게 쉽지 않지만 이 일을 20년 넘게 해왔으니까 이제는 습관이 됐어요. 자동차 부품 물류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하면서 가족을 책임지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간단히 토스트를 만들어 먹으면서 소희가 일어나길 기다렸어요. 예전에는 내가 출근할 때까지 일어나서 아침을 같이 먹었는데 요즘엔 자주 그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갱년기 초기 증상이라고 하니까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가끔 소외감이 들 때가 있어요. 여보, 나가. 침실로 가서 조용히 인사했을 때 소희가 눈을 떴습니다. 응, 조심히 가. 예전처럼 일어나서 배웅해주지는 않았지만 인사라도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생기가 없어 보여서 걱정됐습니다. 회사까지 가는 길에 계속 소의 생각을 했어요.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이런 시기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갱년기라는 게 여자에게는 정말 힘든 시기라고 들었거든요. 호르몬 변화로 인해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우울감도 생긴다고 하니까 이해하려고 했어요. 회사에서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면서도 집 생각이 계속 났습니다. 정우야, 요즘 표정이 안 좋네. 무슨 일 있어? 김 과장이 물어봤을 때 집사람이 갱년기라서 좀 힘들어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아, 우리 집도 그랬어.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저녁 8시가 되어 집에 돌아왔을 때 소희는 약국에서 막 퇴근한 참이었어요. 동네 중형 약국에서 일하는 소희는 평소보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오늘 어땠어? 그냥 그랬어. 손님들이 많아서 바빴어. 대화가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딸 미나는 고3이라 수험생이니까 신경 쓸 일이 많았습니다. 미나야, 오늘 공부는 어땠어? 괜찮았어요, 아빠. 그런데 미나가 뭔가 말하려다가 멈췄어요. 왜? 아니에요, 그냥요. 딸도 뭔가 눈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가족 대화가 줄어든 걸 느꼈어요. 예전에는 하루 있었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즐겁게 식사했는데 요즘은 조용한 식사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핸드폰을 자주 들여다보고 미나는 빨리 방으로 들어가서 공부하겠다고 했어요. 소희야, 요즘 많이 힘들어? 설거지를 같이 하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몰라. 소희의 대답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럼 병원에라도 가볼까? 갱년기 전문 병원이 있다던데. 그런 거 필요 없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소희와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물리적으로는 같은 침대에 누워 있지만 마음으로는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예전에는 하루 있었던 일들을 침대에서 이야기하곤 했는데 이제는 등을 돌리고 자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여보, 잠깐만. 소희에게 말을 걸어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이미 잠든 건지 아니면 들은 척하지 않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혼자서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걱정했어요. 가정을 지키는 가장으로서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소희는 늦게 일어났습니다. 나는 이미 출근 준비를 마치고 있었는데 소희가 부스스한 머리로 부엌에 나타났어요. 커피 끓여놨어. 고마워. 짧은 대답 후에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참, 오늘 친구들이랑 만나기로 했어. 소희가 갑자기 말했어요. 좋지. 오랜만에 기분 전환도 하고. 나는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서 스트레스라도 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거든요.
언제쯤 들어올 거야? 저녁 먹고 올게.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소희가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를 바랐어요. 갱년기로 힘들어하는 아내에게 필요한 건 이해와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길에 소희가 좋아하는 케이크를 사서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소희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미나만 혼자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아직 안 오셨어요. 친구들이랑 만났다고 하시던데. 그래, 알겠어. 저녁은 먹었어? 네, 라면 끓여 먹었어요. 저녁 9시가 넘어서야 소희가 돌아왔어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옷도 예쁘게 입고 나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어떻게 지냈어? 좋았어.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만나니까 기분이 나아진 것 같아. 소희 얼굴에 생기가 돌아온 것 같아서 다행이었어요. 뭐 했는데? 그냥 수다 떨고 차도 마시고. 아, 그리고 필라테스 상담 프로그램에 등록했어. 필라테스? 응,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본다는 컨셉이래. 친구가 추천해줬어.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였지만 소희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시작하려 한다는 게 좋아 보였어요. 비용은 얼마나 해? 한 달에 15만 원 정도야. 그리 비싸지 않아. 좋지, 해봐. 건강도 챙기고 스트레스도 풀고. 다음 주부터 소희는 필라테스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일요일에 가는데 갈 때마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어때? 재미있어? 응, 강사분이 친절하시고 운동도 내 몸에 맞는 것 같아. 특히 상담도 해주시거든. 상담? 몸의 균형뿐만 아니라 마음의 균형도 중요하다면서 개인 상담도 해주셔. 정말 전문적이야. 소희가 설명하는 모습이 평소와 달리 활기차 보였습니다. 갱년기 증상도 나아지는 것 같고 새로운 취미가 생겨서 좋다고 생각했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소희에게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을 더 정성스럽게 하고 옷도 예전보다 신경 써서 입기 시작했어요. 오늘 예쁘네. 그래, 고마워. 웃으면서 대답하는 모습이 오랜만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한 점도 있었어요. 필라테스 가는 날이면 평소보다 일찍 준비하고 향수도 뿌리고 나가는 거였습니다. 운동하러 가는데 향수까지? 그냥 기분 좋으라고. 별거 아닌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왠지 신경이 쓰였어요. 어느 날 저녁 소희가 필라테스에서 돌아온 후 기분이 무척 좋아 보였습니다. 오늘 특별한 일 있었어? 강사님이 내 자세가 많이 좋아졌다고 칭찬해 주셨어. 그리고 소희가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뭐? 아니야, 그냥 기분이 좋아서. 그날 밤 소희는 평소보다 늦게 잠자리에 들었어요. 핸드폰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뭔가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랑 연락해? 필라테스 센터에서 운동 관련 정보 보내주는 거야. 그런 것 치고는 너무 자주 웃으면서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미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요즘 좀 이상해요. 뭐가? 전화 받을 때 다른 방으로 가시고 핸드폰도 뒤집어 놓고 다니세요. 딸까지 이상함을 느낄 정도라면 뭔가 변화가 있는 게 분명했어요. 소희의 변화는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필라테스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전에 없던 새로운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새로운 화장품을 사고 옷도 젊어 보이는 스타일로 바꿨어요. 오늘도 필라테스가? 목요일 아침에 물어봤을 때 소희는 이미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응, 오늘은 개인 상담도 있어서 좀 일찍 가야 해. 개인 상담? 몸의 균형 상태를 체크해 주시는 거야. 1대1로 해주시거든.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옷을 고르는 소희를 보면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운동하러 가는 건데 왜 이렇게 차려입고 가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운동복 안 입고 가? 거기서 갈아입어. 상담 받을 때는 이런 옷이 좋대. 그날 저녁 소희가 돌아온 시간이 평소보다 늦었어요.
보통은 6시쯤 오는데 8시가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늦었네. 상담이 길어졌어. 그리고 다른 회원들이랑 차 마시다가 소희 얼굴에 홍조가 돌아 있었어요. 강사분이 어떤 분이야? 호기심에 물어봤을 때 소희 표정이 잠깐 밝아졌습니다. 고세진이라는 분인데 정말 전문적이세요. 과거에 모델도 하셨다고 하시고 나이는 39살이래요. 젊지만 경력이 많으시다고. 39이라는 나이가 좀 신경 쓰였지만 전문가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소희가 강사 이야기를 할 때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뭔가 설레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어요. 일주일 후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소희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 필라테스 몇 시야? 10시에 시작이야. 근데 개인 상담이 있어서 9시 반에 가야 해. 매주 개인 상담을 받네. 몸 상태를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한대. 소희가 나간 후 미나와 둘이 아침을 먹으면서 이야기했어요. 미나야, 엄마가 요즘 어때 보여? 예전보다는 밝아지신 것 같은데 뭔가 다른 사람 같기도 하고. 다른 사람 같다는 게 무슨 뜻이야? 잘 모르겠어요. 그냥 느낌이. 미나가 말을 흐렸지만 나도 비슷한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소희가 밝아진 건 좋지만 그 변화가 자연스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소희가 돌아왔을 때 기분이 무척 좋아 보였어요. 오늘 어땠어? 정말 좋았어. 강사님이 내 몸 상태가 많이 개선됐다고 하시면서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 소희가 강사 이야기를 할 때마다 표정이 환해지는 게 신경 쓰였습니다. 저녁 먹을 때 소희의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확인하더니 혼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구야? 필라테스 센터에서 내일 수업 관련해서 보낸 거야. 그런데 메시지를 확인하는 소희의 표정이 단순히 수업 안내를 받는 사람 같지 않았어요. 밤에 잠자리에서 소희가 핸드폰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내일 운동 프로그램 확인하는 거야. 하지만 화면을 보니 메신저 앱이 켜져 있었어요. 누군가와 계속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희가 샤워하는 동안 핸드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계속 울렸어요. 호기심에 화면을 봤는데 고세진이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강사분이 이렇게 자주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게 정상적인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여보, 강사분이 회원들한테 개인적으로 자주 연락하나? 조심스럽게 물어봤을 때 소희가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운동 관련해서 조언해 주시는 거야. 친절하셔서 그래. 대답이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더 추궁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소희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게 됐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소희의 이상한 행동이 계속되면서 나는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20년 넘게 살아온 아내의 변화가 단순히 필라테스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어요. 뭔가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소희의 일정을 파악해 보기로 했어요. 캘린더 앱을 확인해 보니 필라테스 수업 외에도 개인 상담이라는 일정이 일주일에 2번씩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정규 수업 외에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개인 일정이 있었어요. 이렇게 자주 상담을 받아야 하나? 혼자 중얼거리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필라테스 상담이 이렇게 빈번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주말에도 개인 상담을 받는다는 게 일반적이지 않아 보였어요. 회사 동료인 이 차장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차장님, 부인분이 필라테스 다니시잖아요. 강사가 개인적으로 자주 연락하나요? 글쎄요, 수업 관련해서만 가끔 단체 메시지 오는 정도인데. 왜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 그날 저녁 소희가 또 필라테스에서 늦게 돌아왔어요. 오늘도 상담 받았어? 응, 자세 교정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소희 답변이 평소보다 빨랐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한 대답 같았어요.
강사분 연락처 좀 달라. 나도 상담받고 싶어서. 갑자기 이렇게 말했을 때 소희가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이 왜? 남자 전용 프로그램은 따로 있을 거야. 그래도 궁금하니까. 나중에 알아봐 줄게. 그 반응을 보고 확신이 섰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소희가 잠든 후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확인해 봤어요. 화면 잠금이 걸려 있었지만 소희 생일로 해제할 수 있었습니다. 메신저를 확인해 보니 고세진과의 대화가 정말 많았어요. 운동 관련 내용도 있었지만 개인적인 안부를 묻는 메시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잘 주무셨나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같은 내용들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소희의 답변이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요즘 정말 행복해요. 오늘도 멋있었어요. 선생님과 대화할 때가 가장 편안해요. 같은 메시지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강사와 학생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다음날 회사에서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계속 소희와 고세진의 메시지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점심시간에 회사 후배인 김대리에게 조언을 구했어요. 김대리, 만약 아내가 이상하게 행동한다면 어떻게 할 거야? 무슨 이상한 행동이요? 글쎄, 갑자기 외모에 신경 쓰고 핸드폰도 숨기고 늦게 들어오고 혹시 불륜 의심되세요? 김대리가 직설적으로 물어봤을 때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요즘엔 증거 수집이 중요하대요. 블랙박스 음성 녹음, 위치 추적, 메시지 캡처 같은 거 말이에요. 김대리 말을 듣고 보니 내가 해야 할 일이 명확해졌습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냉정하게 사실을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부터 본격적인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소희가 필라테스 가는 날 차의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위치 서비스도 체크해 봤어요. 소희가 말한 필라테스 센터가 맞는지, 정말 그 시간에 그곳에만 있었는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소희가 개인 상담을 받으러 간다고 하면서 나갔어요. 1시간 후 필라테스 센터 근처로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소희 차가 센터 주차장이 아닌 다른 곳에 주차되어 있었어요. 근처 카페 앞이었습니다. 카페를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니 소희가 남자와 마주 앉아서 대화하고 있었어요. 사진으로만 봤지만 고세진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운동복이 아닌 평상복을 입고 있었고 분위기가 상담이라기보다는 데이트 같았어요. 핸드폰으로 사진을 몇 장 찍었습니다. 증거로 남겨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두 사람이 손을 마주 잡는 모습까지 포착할 수 있었어요. 이제 확신이 섰습니다.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불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카페에서 소희와 고세진의 모습을 목격한 후 며칠 동안 혼란스러웠습니다. 20년 넘게 함께한 아내가 다른 남자와 그런 관계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다음 주 화요일 소희가 필라테스에 간 사이 집에서 더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소의 노트북의 인터넷 기록을 확인해 보니 고세진 필라테스 강사를 검색한 흔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도 들어가 본 기록이 있었습니다. 고세진의 계정을 찾아봤더니 정말 외모가 뛰어난 남자였어요. 모델 출신이라고 했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키도 크고 몸매도 좋고 무엇보다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을 만한 외모였어요. 게시물을 보니 여러 여성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최근 게시물에 소희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다는 거였어요. 물론 얼굴은 나오지 않았지만 소희가 입고 나간 옷과 액세서리가 똑같았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상담 시간이었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올라온 사진이었어요. 그날 저녁 소희가 돌아왔을 때 평소보다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오늘 상담 어땠어? 좋았어. 몸의 균형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네. 거짓말을 하는 소희를 보니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더 필요했거든요. 며칠 후 소희 핸드폰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습니다. 고세진과 나눈 메시지 중에 어제 호텔에서의 시간 잊을 수 없어요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고세진이 보낸 소희 씨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라는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단순한 감정적 관계가 아니라 신체적 관계까지 있었다는 확신이 섰습니다. 메시지들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하고 통화 기록도 확인해 봤어요. 거의 매일 통화하고 있었고 한 번에 30분 이상씩 통화한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김 대리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겠네요. 이혼을 생각하고 계세요? 아직 모르겠어. 일단 아내와 직접 이야기해 봐야겠어. 그날 밤 소희가 또 핸드폰을 보면서 웃고 있었어요. 아마 고세진과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랑 연락하는 거야? 내 친구야. 재미있는 영상 보내줘서. 또 거짓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소희가 샤워하는 사이 핸드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고세진과 메시지를 주고받았더라고요. 내일 개인 상담 때 특별한 걸 준비했어요 라는 고세진의 메시지와 기대돼요 라는 소희의 답변이 있었어요. 오늘이 바로 그 특별한 상담 날이었습니다. 소희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화장하고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나갔어요. 오늘은 좀 늦을 것 같아. 상담 후에 다른 회원들과 식사도 하기로 했거든. 소희가 나간 후 회사에 반차를 내고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의심만 하고 있을 수 없었어요. 필라테스 센터 근처에서 대기하면서 소희의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오후 2시쯤 소희와 고세진이 센터에서 나와서 같이 차에 탔어요. 소희 차였습니다. 그들이 향하는 곳을 뒤따라가 보니 시내의 한 호텔이었어요. 주차장에서 둘이 함께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더 이상 확인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내 아내는 고세진과 불륜 관계에 있었고 오늘도 호텔에서 만나고 있었어요. 핸드폰으로 호텔 진입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생겼어요. 그날 저녁 소희가 집에 돌아왔을 때는 8시가 넘었습니다. 늦었네? 응, 회원들이랑 저녁까지 먹었어.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걸 알고 있는 나에게는 소희의 거짓말이 너무나 뻔해 보였습니다. 모든 증거를 수집한 후 며칠 동안 어떻게 접근할지 고민했습니다. 감정적으로 폭발하기보다는 냉정하게 대처하고 싶었어요. 20년 넘게 함께한 결혼 생활이니까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고 싶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소희가 또 개인 상담을 받으러 간다고 하면서 나가려 할 때 말을 걸었어요. 소희야, 나가기 전에 잠깐 이야기 좀 할까? 무슨 이야기? 중요한 거야. 앉아봐. 소희가 소파에 앉아 나는 준비해둔 사진들과 메시지 캡처본을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설명해 줄 수 있어? 소희 얼굴이 순간 하얘졌어요. 자신과 고세진이 카페에서 만나는 사진, 호텔에 들어가는 동영상, 그리고 둘이 주고받은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이건 소희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언제부터였어? 나는 최대한 차분하게 물어봤습니다. 정우야, 이건 오해야. 우리는 그냥 뭐, 호텔에 상담받으러 간 거야? 소희가 고개를 숙이고 대답하지 않자 미나가 자기 방에서 나왔어요. 아빠, 무슨 일이에요? 큰 소리 때문에 나온 것 같았습니다. 미나야, 잠깐만 방에 있어. 아빠, 엄마가 왜 울고 계세요? 미나야, 소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가 잘못했어. 뭘 잘못하신 거예요? 미나가 우리 사이의 심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불안해했습니다. 엄마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었어. 나는 미나에게도 사실을 말하기로 했어요. 어차피 알게 될 일이고 미나도 이미 눈치챈 상황이었거든요. 뭐라고요? 미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희를 바라봤습니다.
미나야, 엄마가 설명할게. 설명할 게 뭐가 있어요? 미나가 소리쳤어요. 그래서 요즘 그렇게 이상하셨던 거예요? 아빠 몰래 다른 남자 만나면서 딸에게 이런 소리를 듣는 소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나는 외로웠어. 소희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갱년기로 힘들고 정우는 일만 하고 집에서는 할 일도 없고 고세진 씨가 나를 이해해줬어. 그래서 불륜을 한 거야? 나는 화를 참으며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정말 상담이었어. 그런데 점점 감정이 생겼고 언제부터 호텔에 갔어? 한 달 전부터. 소희의 대답에 미나가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정말 실망이에요. 아빠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데. 미나가 소희에게 소리치자 소희도 울음을 터뜨렸어요. 미안해, 미나야.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미안하다고 해결되는 문제야? 나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20년 넘게 함께 살면서 이런 식으로 배신할 수 있어? 정우야, 정말 미안해. 마음이 약해진다고 다른 남자와 호텔에 가? 그날 하루 종일 집안이 엉망이었어요. 소희는 계속 울면서 사과했고 미나는 엄마와 말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이혼을 해야 하나 아니면 용서하고 다시 시작해야 하나. 고세진이라는 놈은 뭐라고 해? 연락 안 받아요. 당신이 알게 된 걸 알고는. 그래, 그렇게 무책임한 놈이구나. 소희를 유혹해놓고는 책임지지 않는 고세진에게도 화가 났어요. 저녁에 미나가 내게 와서 말했습니다. 아빠, 이혼하실 거예요? 아직 모르겠어. 시간을 두고 생각해 봐야겠어. 저는 아빠 편이에요. 엄마가 너무 잘못하셨어요. 그날 밤 소희와 나는 각자 다른 방에서 잤어요. 20년 넘게 함께 잔 침실에서 혼자 누우니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었어요. 진실을 확인한 후 일주일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소희는 계속 사과했지만 이미 깨진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려웠어요. 무엇보다 고세진이라는 남자에 대한 분노가 컸습니다. 기혼 여성을 유혹해놓고는 문제가 생기자 연락도 받지 않는다는 게 용납이 안 됐어요. 회사 법무팀에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부장님,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요. 특히 필라테스 강사라는 직업적 지위를 이용해서 접근했다면 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법무팀 변호사의 조언이 도움이 됐어요.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서 정식으로 상담받았습니다. 증거가 충분하네요. 메시지, 사진, 동영상까지 있으면 승산이 높아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고요. 변호사도 고세진을 상대로 한 소송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며칠 후 고세진이 운영하는 필라테스 센터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상황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센터에 들어가니 고세진이 다른 여성 회원과 개인 상담을 하고 있었어요. 소희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이었습니다. 고세진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상담이 끝난 후 고세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누구세요? 윤소의 남편입니다. 그 순간 고세진 얼굴이 하얘졌어요. 상황을 이미 파악한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요. 의도가 뭐든 상관없어요.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나는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어요. 손해배상 청구서예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3천만 원 청구합니다. 3천만 원이요? 고세진이 당황했어요. 너무 과한 것 아니에요? 과해요? 20년 결혼 생활을 망가뜨린 대가로 3천만 원이 과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차분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화가 끓고 있었어요. 지금 당장 답하라는 건 아니에요. 일주일 드릴게요. 그 안에 연락 안 주시면 정식으로 민사소송 진행할 거예요. 고세진이 아무 말도 못하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며칠 만에 효과가 나타났어요. 필라테스 센터 회원들 사이에서 고세진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기혼 여성과 불륜 관계였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회원들이 하나둘씩 센터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소희에게서 들은 이야기로는 고세진이 센터 운영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회원들이 많이 그만뒀다면서, 그리고 다른 강사들도 센터를 떠나고 있대.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어요. 일주일 후 고세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죄송합니다. 위자료 지급하겠습니다. 분할 지급이라도 가능할까요? 일시불로 지급하세요. 그리고 소희와는 완전히 연락 끊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 달 후 고세진의 필라테스 센터는 결국 문을 닫았어요. 회원들이 모두 떠나고 소문 때문에 새로운 회원도 오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고세진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고 들었어요. 소희와는 결국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건 아니었지만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계속 함께 살기는 어려웠어요. 정우야, 정말 미안해. 내가 모든 걸 망쳤어. 소희가 마지막에 말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미나 양육권은 당연히 내가 가져갔습니다. 미나도 엄마와 함께 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아빠, 우리 둘이서도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딸의 말이 큰 위로가 됐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소희는 재산 분할도 포기했어요.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한 거였습니다. 위자료로 받은 3천만 원은 미나 대학 등록금으로 사용하기로 했어요. 소희는 이혼 후 원룸으로 이사를 갔고 약국 일도 그만둬야 했어요. 동네에서 소문이 나서 계속 일하기 어려워진 거였습니다. 고세진과도 이미 연락이 끊어진 상태라고 들었어요. 결국 혼자 남게 된 거였죠. 이혼이 성립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미나와 둘만의 생활에 익숙해졌어요. 오히려 예전보다 편안한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소희의 거짓말이나 이상한 행동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미나는 수험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잘 적응하고 있었어요. 아빠, 우리 집이 더 평화로워진 것 같아요. 딸의 말이 맞았습니다. 예전에는 소희와의 미묘한 갈등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어색할 때가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었어요. 회사에서도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더 이상 아내의 행동을 의심하거나 추적할 필요가 없으니까 정신적으로 훨씬 편해졌어요. 동료들도 내가 밝아진 걸 알아챘습니다. 부장님, 요즘 표정이 좋아지셨네요. 가정 형편도 나아졌어요. 소희가 필라테스나 개인 쇼핑 등에 쓰던 돈이 절약되니까 생활비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미나에게 용돈도 더 많이 줄 수 있었고 대학 진학 준비도 넉넉하게 도와줄 수 있었어요. 며칠 전 미나가 대학 입시 결과를 받았습니다. 아빠, 합격했어요. 원하던 대학의 경영학과에 합격한 거였어요. 정말 축하해, 미나야. 네가 열심히 한 결과야. 딸과 함께 축하하는 순간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가 안정적으로 뒷바라지해 주셔서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미나의 말을 듣고 보니 내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소희와 계속 살았다면 이런 안정감은 없었을 거예요. 회사에서도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차장으로 승진이 확정됐어요. 부장님, 축하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동료들의 축하를 받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승진하면 월급도 오르고 미나 대학 등록금 준비도 더 수월해질 거예요. 가끔 소희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궁금하긴 합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혼자 살면서 힘들어하고 있다고 해요. 고세진과도 완전히 끝났고 새로운 직장도 쉽게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빠, 엄마한테 연락 안 해보세요? 미나가 가끔 물어보지만 나는 고개를 젓습니다. 이미 끝난 관계야. 다시 시작할 생각 없어. 정말 그랬어요. 한번 깨진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새로운 만남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을 갖게 됐어요. 아직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미나도 아빠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해줍니다. 주말에는 미나와 함께 영화를 보거나 맛있는 걸 먹으러 다녀요. 아빠, 우리 정말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미나 말이 맞습니다. 세 명이서 살 때보다 둘이서 사는 지금이 더 편하고 행복해요. 앞으로의 계획도 확실해졌어요. 미나가 대학에 들어가면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할 생각입니다. 회사에서도 더 승진해서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하고 싶어요. 소위 없이도 우리는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때로는 힘든 일들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희의 불륜 사건이 없었다면 계속 불안정한 결혼 생활을 유지했을 텐데 이제는 정말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거든요. 미나와 함께하는 새로운 출발이 기대됩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